안녕하세요, 신사임당입니다. 보통 자기계발서를 보면 마음가짐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된다,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죠. 근데 저는 돈 버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. 돈을 번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이고, 그 요소들의 집합의 결과로서 돈이 벌어지는 거지, 돈을 번다는 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막 열정이 머리까지 차서 준비한 게 잘 된다거나, 아니면 내가 너무 귀찮고 우울한데 어떤 계약관계에 떠밀려서 억지로 한 일이 안 된다거나,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가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없었습니다. 억지로라도 시도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심지어 처음 1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1대1 영업 형태보다 1대5의 광고나 마케팅을 태우는 형태가 더 성장하기도 쉽고,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내 감정 상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, 진짜 하기 싫은데 하든 진짜 좋아서 하든, 그거는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, 수치적인 요소 있잖아요. 그냥 우리가 숫자로 보는 거 외에 내 감정이라는 그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가 이 사업의 성패에 이 변수가 끼어들기 때문에, 대면 응대를 한다는 거, 그거에 내가 강점을 가지지 않는 이상 대면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비대면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랑 완전히 리스크 레벨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잘 꾸려야 되고 내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큰 돈을 벌려면 나랑 관계 없어야 된다. 사업체가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, 나는 나라는 생물학적 시스템인 거고, 사업은 사업이라는 비즈니스적 시스템으로 아주 독립되어 있어야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유튜브는 내가 하는 방향성이랑 너무 맞지 않다. 사실 유튜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. 유튜브보다 쇼핑몰이 돈은 더 돼요. 저는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인블리 사태를 보면 어떤 여성이 그 브랜드 전체의 심벌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감정이 이 회사의 성패에 연관이 되게 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이 두 개가 완전하게 분리돼 있으면, 예전에 조현아가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사람의 퇴진 운동을 했었어요. 이 사람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.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게 이 사람한테 이익이지만 인지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돼 있다는 거죠. 그만큼 시스템을 만들어서 분업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내 기분 상태나 컨디션에 좌우받지 않고 그냥 돈이 벌어지는 상황 구축하는 거죠.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때 물의 기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. 그냥 그렇게 여기를 더 높게 하고 여기를 더 낮게 만들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, 고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고 좋은 가치를 나에게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,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걸 가져오게 되죠. 그게 물물교환이랑 똑같은 거예요.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것을 구축한 사람의 기분이나 선악에 관계없이 산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고정적이고 일상적인 돈이 얼마인지가 딱 수치로 나오게 되고, 그 고정적인 돈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딱 발라져 나오게 돼 있죠.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. 그 수익률에 맞춰서 광고비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. 언제까지 투입하냐? 고정비가 증가하기 전까지 투입하면 됩니다. 인건비가 증가하거나, 아니면 창고의 확장, 사무실의 확장, 기계를 더 사야 된다거나, 감가상각되는 자산들을 더 구매해야 되거나,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유연한 영역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계속 증액해도 돼요.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가 더 증가하기 전까지. 요즘에 미디어 커머스가 유행하면서 꼭 광고가 동영상 형태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빠진 분들도 계신데, 오히려 그건 더 안 좋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저의 경우 꼭 그거여야 하나?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SNS 광고나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, 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,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. 처음에 내가 광고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기에는. 저는 지금 영상 형태의 광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도 제 사업은 뭘 하는지를 전혀 알리지 않고 하고 있죠. 저의 존재가 제 사업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길 바라지 않습니다.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.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. 옛날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키워드 광고, 그냥 네이버 자체 쇼핑 광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. GDN이나 DDN, 카카오 모먼트로 바뀌었나? 예. 타겟팅 게이츠, 스크린뷰, 아이커버, 크리테오도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단순 랜딩인지 아니면 전환인지 아니면 리타겟팅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광고 매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페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리 터져라 싸울 필요 없어요. 상품마다
빨이 먹는 매체가 달라요. 광고 빨이 먹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페북이나 인스타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. 광고회사에다 돈을 많이 쓰면 계속 이런 거 막 기획서 같은 거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 보면 마케팅 믹스나 전략 같은 거 짜서 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통은 그런 거를 거의 그냥 영업이나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 사업자 파면 사기꾼들이 전화 많이 오니까 이게 광고 시장에 그런 사기꾼들이 다 이런 걸 망치는 거야.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써보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추가 인력이 들지 않고 그냥 돈만 넣으면 태울 수 있는 광고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무조건 돈을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갑자기 여기서 터질 때가 있어요. 터질 때가. 광고 매체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광고를 만드는 자체에 돈이 드는 광고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. 처음부터 그런 광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돈만으로 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 광고 수익률을 뽑는 게 더 중요하고요. 고정비가 늘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매출을 키우면 됩니다. 얘기가 자꾸 새네요. 얘기가 여기까지 흘렀는데 원래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이랑 나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광고랑 마케팅 시스템으로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업의 성패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느냐 이걸로 성패가 결정되게 되는 거고 이걸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사람이 기쁘고 막 열정적이고 이럴 때보다 우울하고 힘들 때 더 돈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더 움직일 여력도 없고 이럴 때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게 지속 가능한 부를 쌓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도전의식에 차 있을 수는 없어요. 아마 그런 상태에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 거지가 돼 있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한 사람이거든요. 멘탈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는 평균보다 조금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에 이제 써 있는 이유는 그런 자기계발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.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0%에 들었다. 활자를 읽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로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.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. 그건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. 여러분들한테.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 느낌 자체가 여러분 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. 내가 파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에 고취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감정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. 반드시 내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.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.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